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영 강사입니다. 또 인사했네. 자, 2018년 3월 1차 토익 데뷔 특강 위드 파워 토익 박혜원 이제 A씨를 클릭하셨습니다. 토익 데뷔 특강 강의 구성 허름하다 정말. A씨 파트 4개인데 정말 양심 없지. 왜 파트 2만 갖고 난리야. 근데 제가 또 은근 많이 찍었다 데뷔 특강을. 그래서 데뷔 특강에서 A씨는 여러분 신통반통한 돗자리를 까는 매우 어느 유명한 지역의 점집에 있는 신내림을 받은 그런 사람처럼 이거는 A씨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나와요. 절대 A씨는 적중률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데뷔 특강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강사가 강의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똑같은 강의의 체계가 비슷하게 진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제가 최근에 찍은 데뷔 특강 중에 보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박혜원을 냅다 클릭을 해보시면 그 박혜원이 찍은 무궁무진한 많은 데뷔 특강 중 8, 3, 4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데뷔 특강들도 쏠쏠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저의 소울메이트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파트 A씨에서 파트 2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에 많은 수강생들이 나중에 성적이 나오면 아주 멋들어진 성적을 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제 파워토익 카페에는 현재 많은 수강생들이 점수를 올리고 있어요. 이것은 강사에 대한 홍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언제 홍보하겠어요? 거기 수많은 학생들이 후기를 올릴 때 만점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씨 만점. 근데 A씨 만점 학생들이 다들 뭔가 자기네들끼리 동창회라도 만들었는 듯 자기네들끼리 후기를 쓸 때 다 똑같이 쓰는 게 이 수업에서 파트 2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제 수업 중에서 뭐 별로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는 제 교수법 중에 하나가 파트 2 방식입니다. 파트 2는 사실 제가 아니라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꼽는 최고 난이도의 파트입니다. 우회성 정답, 최고 억지, 헬 중에 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파트 2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인터넷 강의든 실제 강의든 아실 겁니다. 제가 파트 2에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집착을 하는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죠. 짧은 질의응답 패턴입니다. 근데 정말 listening comprehension에 충족하는 파트입니다. 왜냐면 저기잖아요. 파트 1 1번에서 6번은 사진 묘사라 그래서 사진이 보여. 다채로이 그리고 뚱뚱이 파트 3는 32에서 70번까지 담화가 아닌 대화라 그래서 남녀가 신명나게 떠듭니다. 많은 말을. 근데 그 많은 말을 떠드는 거에 대해서 3개의 문제가 눈에 보이고 선택지로 사지선다 보기가 제시가 됩니다. 혼자서 주구장창 떠드는 파트 4, 71에서 100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파트 2만 되면은 수험생분들이 벽을 그렇게 째려봐. 이러고 째려본다 벽을 계속. 벽도 아니야. 이상한데 봐. 이상한데 동공이 반쯤 풀렸다고. 거기서 용접을 하고 있어.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넘버 7. 그럼 딱 이렇게 돼. 그게 아니면 책상 모서리를 괜히 째려봐. 책상 모서리가 무슨 큰 죄를 짓냐. 왜냐면 보일 게 없거든. 문제지가 제시가 안 돼요. 오로지 귀로 청취. 오로지 귀로 승부하는 정말 진정한 A씨의 자아찾기입니다. 근데 짧은 대화니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우회성 정답이라는 게 최악인 게 나아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질문을 들었어. 질문은 when으로 시작했으니까 이것은 시점이겠어. 나의 학자 같은 자세. 벽을 째려보고 있지 계속. 책상을 째려보면. 근데 보기 A. 시점이 아니잖아. 보기 B. 어이구 시점 아니지? 보기 C. 어이구 시점 아니지? 난 망했지? 이렇게 하면서 나 망해가지고 2초 동안 정신 놓고 침 좀 반쯤 흘리고 있을 때 넘버 8 이러고 훅 치고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고르려고 하다가 정말 헬의 맛봄을 느낄 수 있는 문제. 곧 우회성 정답. 너 같은 게 답이라고? 걔가 답이야. 왜냐하면 다른 애는 더 엉망이야. 그래서 넌 진짜 큰일 났다. 이런 거 2개 치우고 얘는 좀 약간 구리구리한데 답인가? 이런 거 답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게 4문제에서 8문제까지 나옵니다. 정말 10년치 트름한 느낌으로 꽉 나오는 그런 속 시원한 정답 찾기 애전에게 포기하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25문제 중에 정말 옴팡지게 어렵게 나오면 8문제까지 껴버리는 최악이죠. 그 중에서 파트 2의 기본적인 걸로 그래서 정답이 아닌 오답을 소구하는 거는 정말 마음에 아로 새기셔야 합니다. 저는 강사를 하면서 지금은 수강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간에서요. 인터넷 강의도 요새 많이들 봐주고 계신데 제가 강의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강의를 막 시작해서 아우 선생님 열심히 좀 하세요. 예? 이런데 이제 수강생 2분 앉아 계시고 2명 중에 1명 아파서 안 나오면 과외하고 막 민망하고 서로 막 이럴 때 했을 때는 저도 스크립트를 외워봐라 라도 시켜봤고 대본을 다 그대로 봐. 스크립트를 발음을 따라해. 오늘 영국인의 소울 넣어봐. 막 그러면서 이게 회화 수업인가 토익 수업인가 온갖 정체성의 혼란도 겪어봤고 수강생하고 수다 떨다가 그냥 만년 친구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요새 청첩장까지 보내주고 막 난리야. 근데 그런 상황까지 하고 있었지만 별짓을 다 해봤고 딕테이션 다 시켜봤지만
교육에 오답 가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오답 가셔야 돼요. 요새 토익은 정답 고르지 마시고 오답 가시는 거를 제가 온몸을 다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사 발음과 중급 발음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유사 발음. 거의 100% 오답입니다. 뭔가 들리는 걸 이용해서 나한테 정신적 교란을 줍니다. 정답이겠지? 너가 들었던 내용하고 익숙하잖아. 익숙하기는 무슨 들어봤을 때 발음은 흡사한데 너무나 이상한 얘기를 해. 너무나 정상인인가 싶을 정도로. 단 1회 청취입니다, 여러분. 저는 LC를 공부할 때 미국 연수 가듯이 공부하시는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사에게 호불호가 있으시겠고 제 강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물론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년을 제가 토익을 계속 잡아오면서 자꾸 집에서 따닥따닥 재청취를 계속 구간 반복을 12번, 20번 될 때까지 발음 따라하고 다시 따닥따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시험장 가도 내 마음과 뇌와 내 두개골과 모든 나의 전두엽 모든 것은 다 따닥따닥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 여러분 일타입니다. 한 번에 못 들으면 끝장이고 헬이에요. 한 번에 정답 못 들으면 다시는 반복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20번째 계속 들으셔서 자기 궁금증을 해결할 때까지 직성이 풀리게끔 공부하신 분들은 시험장 가서 다시 듣고 싶다라는 욕망에 뭐라고 배는 게 없어. 그래서 단 한 번 청취 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 현실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학습하실 때도 최소 2번 이상 재청취하는 거 조금 안 해주셨으면 하고요. 차라리 너무 안 들리는 건 스크립트를 과감하게 보시고 해설을 통해서 발음을 따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번 들어서 맞출 거면 누구나 다 맞춰요. 한 번에 정신줄 순간 놓을 때 틀리는 게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리고 한 번에 딱 들을 때는 우리가 로버트처럼 모든 문장이 100% 복원이 안 될 겁니다. 중간중간 빵꾸가 나고 발음이 뭉개지는 게 있을 것이고 못 들리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봤을 때는 완벽히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간에 한 번 청취 때 필요한 것 위주로 요약해서 듣는 그 습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최소 문장은 중간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질문 같은 경우에 앞과 끝 위주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싹 담아놓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유사 발음 팁을 한번 준비해봤지. 근데 유사 발음은 한 5,000개는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근데 일단 기본적 유사 발음은 의미는 상관없는데 발음이 너무 흡사한 것들. 그래서 질문이나 문제에서 등장했던 발음에 비슷한 발음으로 보기 중에 이런 게 끼면 오답일 때가 많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어떻게 읽어줘요? receive, received, reception. 라임이 있어. receive, 받다. receipt, 영수증이나 수령. reception, 환영식이나 리셉션 데스크? 뭐야? 아무 의미의 차이는 없는데 되게 발음 비슷해. 이런 거 유사 발음. 그래서 질문 중에 내가 진짜 영어가 안 돼도 receive를 들었어. 근데 보기 중에 누가 received라 그래. 그럼 오답으로 치우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명하죠. work, walk. work는 일하다. 지금 저도 열일 중이죠. walk, 뚜벅뚜벅 걷다. 근데 알 발음을 아예 못하는 외국인 중에 영국 언니, 호주 오빠들, 영국 언니와 호주 오빠들 악에 받쳐서 알 발음을 잘 안 해줍니다. 처음에 나오는 R이 아니라 중간쯤에 낀 R. 영국 언니 발음하면 느끼하게 work가 아니고요. walk 이렇게 됩니다. walk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걷다도 walk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더 R로 벌어지거나 O로 이 정도 차이. 이런 것 조금 적응하셔야 되고 성어 발음 중에 얘는 성어가 왜 이래 산기슭에 있다 왔나? 그 산기슭 발음을 한 번은 따라해 보셔야 돼요. lunch, 신상품이 런칭이 됐다? lunch, 점심 먹는 거죠. 뭐야? 발음 너무 비슷하죠. contract, 계약서, contact, 연락하다. 너무 비슷하지. 알 발음 삭혀지는 거 빼고는. president, 우리 회장님, present, 선물. present는 명사할 때는 선물, 형용사할 때는 어디에 출석한. 뭐야? 발음만 비슷하지. direction, director. 영국 언니는 I 발음을 그대로 I라고 읽기 때문에 영국 언니가 발음하면 direction, director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말거나 이 디렉션은 지침, 안내 이런 건데 디렉터는 이사님, 감독님, 뭐래 이렇게 되면서 오답으로 치우시면 되겠습니다. resource, source 어떡할 거야 소름 끼치게. R 발음 못 쓰면 똑같잖아. 근데 resource, source에서 re 발음 순간 못 들으면 똑같잖아. 그죠? 이런 것도 유사 발음. 그래서 play, replay 이런 것도 유사 발음. 그래서 어떤 미국인도 소름 끼치게 나한테 resource, resource 이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re 발음 접두어는 원래. distribute, contribute. distribute는 배부하거나 나눠주는 거죠. 근데 contribute는 기여하거나 기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양상인데 기본적으로 발음이 D인지 C인지 못 들으면 틀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project, projector, 단골이죠. 프로젝트는 업무 프로젝트라고 봤을 때 프로젝터는 빔 프로젝터 같은 영사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생뚱맞다 정말. 이런 거 유사 발음이라고 합니다. 중복 발음은
아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복 발음은 발음이 아예 똑같아요.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똑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복 발음은 100% 오답은 아니에요. 유사 발음은 거의 100% 오답인데 중복 발음은 또 꼴에 간혹가다 정답이 돼요. 또 한두 문제는. 근데 보통 중복 발음이 오답인 경우는 뭐냐면 다의어, 뜻이 두 개 이상의 어휘를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먹으면 오답일 때가 참으로 많죠. leave, leave 똑같죠? 근데 질문자가 얘기했던 leave는 떠나다, 출발하다인데 얘기한 사람 대답하는 애가 말하는 leave는 남겨두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book, book 유명하죠. 책도 되고 예약하다도 되잖아. store, store 너무 유명하죠. 가게도 되는데 저장하다, 보관하다 되니까. consult, consult. consult는 기본적으로 상담하다, 자문하다. 근데 참조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나눠 먹을 확률이 꽤 있다는 얘기죠. account, account. 계좌도 되지만 account는 그 자체로 계정이나 거래처, 설명 등등으로 뜻이 많은 어휘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하나씩 나눠 먹고 grant, grant. grant는 원래 동사일 때는 수여하다인데 명사일 때는 자금이나 보조금, 돈 얘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난칠 수 있는 게 중복 발음. 근데 뜻이 많은 걸 이용한 중복 발음을 두스마서 하겠습니다. 18번을 들어보면서 저하고 LC공부법 파트 2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발 오답 치워요. 정답 고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파트 2는 Number 18. I can make a list of the candidates for the receptionist position. A. Yes, they'll probably receive it soon. B. Thanks, that would be very helpful. C. When was Ms. Chen hired? Number 18. 지금 들은 문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문장 다 복원돼요? 아니요. 2번 들어도 복원이 안 돼, 세상. 우리 4번 들어도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을 제가 무시하는 이 멘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복원 안 돼요. 어떻게 남의 나라 말이 그렇게 한두 번 듣는다고 완벽히 복원이 돼요? 보통 사람이 들을 때는 영어는 앞뒤 위주를 추리거나 중간치로 이런 생각이 없이 들으면서 한국식으로 의역을 해버려요. 한국식으로 뭔 말 했는지 의미는 남아요.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영어로는. 질문은 앞뒤는. 정말 사지로 내몰려도 앞뒤는 추리게끔 연습하세요. 앞머리에 2개 정도는 추리세요. I can. 문장 끝에 뭐였는지 알아요? receptionist position 이었습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이거 실제 시험은 한 번 청취 여러분. 욕심을 부린다고 되지가 않아. 그리고 말이 길어질수록 영국이든 호주든 미국이든 쟤들 또 악에 받쳐가지고 중간이 말이 빨라. 짜증나. 기억도 안 나. 근데 저한테 ABC 중에서 제일 기억에 없는 보기가 C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전등이 나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단연간 파트2는 늘 오답만 제껴왔습니다. 정답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에 좀 더 기억력의 퇴화가 빠르죠. 저는 오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A하고 C는 기억이 나는데 B는 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A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요. 문장 전체는 기억이 안 나는데 receive가 기억나요. 왜 그러냐고요? 목에 생선가시 걸린 것 같아요. receptionist, receive, receive, receive 비슷해요. 라임이 있어요. 전 유사 발음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발투인데. 한 번에 들리는데 뭔 고민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보기 C는 더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was라는 과거시가 들어간 순간 또 목에 생선이 걸린 거죠. 저는 완벽히 병행하기 전에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건 제끼는 걸 좋아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미꾸라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문장의 구성에서. 근데 was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무슨 시제죠? 과거예요. 이미 끝난 일을 얘기하기에는 I was도 아니고 I did도 아니고 I can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걸 얘기했어요. 이렇게 시제가 마음대로 가는 거 좋지 않아요. 내가 리스트 만들어줄 수 있어. receptionist 포지션에 관련된 리스트. 걔들은 곧 받을 거야. 뭐야? 그게 뭐야? 리시브 발음만 괜히 중복됐지 생뚱맞은 소리지. 근데 보기 C를 보면은 이 사람 언제 고용됐었어? 아니 뭐야? 캔디데이트 후보자들 리스트 만들어준다니까 무슨 언제 고용됐어 미스터 첸씨가 미스 첸씨가 이러고 있는데 was가 나왔다는 수치가 안 맞는다.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번역만 해요. 제가 노트에 옮겼을 땐 저는 Thanks, that would be very helpful. 그래 그래주면 너무 고맙겠어. 아주 도움이 되겠어. 이건 저한테 관심 없어요. 저는 이렇게 추려요. I can make 혹은 I can 앞덩어리 2개 쓰고 물결로 난 못 들었어. 뒤에 receptionist position. 제가 원래 제 수업의 트레이드마크 중에 focus note라고 해서 필요한 핵심만 추리는 노트 방식이 있는데 그걸 100%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 발음은 저는 이거대로 쓰는 걸 좋아하고요. 정답은 그냥 동글뱅이 치는 걸 좋아해요. 관심 없어요. 근데 오답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드는 핵심만 이렇게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이게 제가 제시하는 18번의 정답 맞추기 팁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들으셨던 두 번째 문제 22번으로 제가 추출한 문제였고요. 출처는 ETS 토익, 정기 토익 시험 기출 문제집 LC. 제가 유료 인강이라도 참여했던 강의입니다. 근데 이 책이 실제 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실제 시험 자체죠. 자, 이제 22번 두 번째 정치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들어보죠. Number 22. Why did the finance department send that memo? A, You received a memo? B, I'm sure they can do that. C, Directly to the client. 정답 고르시면 안 돼요. 제발 오답을 치우셔야 돼요. 질문은 기억이 나요? 또 기억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실 때 앞뒤 위주로 하셔야 돼요. Why did? 제발 여러분 앞에 두 개는 줄이세요. 그냥 Y만 갖고는 간당간당해. Why did까지 줄이세요. 그리고 끝에 메모. 이걸 줄여야 돼요. Number 22. Why did the finance department send that memo? 파이낸스 디파트먼트는 그 메모를 왜 보낸 거야? 그러나 말거나 Why did memo? 메모 뭐야? 왜 온 거야? 여기서 A서부터 들어보죠. A, You received a memo? You received a memo? 이렇게 얘기했고요. B는 B, I'm sure they can do that. I'm sure they can do that. 갑자기 나한테 자신감 막 용서좀 쳐주면서 분명히 할 수 있어 걔들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I'm sure they can do that이 마음에 안 들어요. Why can도 아니고 why did로 이미 끝난 건데 이미 상황이 종료된 걸 왜 이랬었는가라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뭐가 인제 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제가 또 이상해요. 시제가. 근데 보기 C도 되게 이상하다. 들어볼까? C, Directly to the client. Directly to the client. 고객한테 곧장. 고객한테로 곧장. 중간 거치지 말고 고객에게. To the client. 고객한테 보내. 고객한테 곧장 보내. 이럴 건데 이게 어떻게 왜 해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고객은 사람입니다. 그럼 고객한테 보내. 그러면 질문이 뭘까 여러분? 연상 한번 해보세요. 어울리는 질문을 유추하는 것도 제 포커스 노트의 방식입니다. 고객한테 보내 이럴 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Who? 누구한테 보내? 혹은 where? 어디로 보내? 그렇게 물어봐야 고객한테 곧장 보내. 이게 맞는 거지. 이게 어떻게 Y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정말 이런 것도 답이 되니 이게 답이에요. 우회성 정답입니다. 그러나 정답에 동그라미하고 저는 쿨하게 넘긴 거 확인하시고요. 질문은 앞뒤 위주로 현실성 줬고 B하고 C도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적었어요. 질문은 왜 디파트먼트가 메모를 보낸 거야? 너 메모 받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정답이에요. 근데 메모는 뜻이 많지 않고 뜻 자체가 메모는 그 자체로 회람, 메모 이거밖에 없어서 다의어는 아니라서 유사 발음은 아니고 똑같은 중복 발음인데도 정답이 된 예외성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정확히 오답인 이유는 기재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답에 대한 확신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제 25번 여러분이 아까 들었던 거 두 번째 정치 역시 기억 하나도 안 나죠? 들어보죠. 25번. Number 25. Who can show me how to set up the projector? A, I just saw this month's figures. B, I can in a few minutes. C. A new project. Number 25. Who can show me how to set up the projector? 앞뒤 줄여볼까요? 이미 3번 들었는데. 앞에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두 개만 현실성 있게 실제 시험은 딱 한 번 정치니까 끝에는요. 프로젝터, 영상이 나온 거 맞죠 여러분? 앞뒤는 꼭 줄이세요. 근데 A서부터 들어볼까요? A, I just saw this month's figures. 진짜 망한 거지. 왜냐면 보기에는 I just 내가 방금 saw 봤어. C의 과거입니다. Who can이잖아요. Who was도 아니고 who did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제가 이상하면 정답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B도 들어보죠. B, I can in a few minutes. I can in a few minutes. 몇 분 후에 내가 할 수 있어. Who can? 누가 할 수 있어? I can. 내가 할 수 있어. 동사는 조동사는 똑같이 나왔다고 해서 중복 발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명사 같은 게 중복되거나 동사의 의미가 중복되는 게 중복 발음이고요. 조동사는 중복했다고 하진 않아요. 오히려 깔맞춤 잘 된 거예요. C 들어보죠. C. A new project. A new project. 정말 제일 꼴보기 싫어야 돼. 왜냐면 a new project. 뭐 라임도 아니고. 질문의 끝어위가 영사기라는 기기로 프로젝터를 물어봤더니 갑자기 업무 프로젝트 나와. 이런 거 무슨 발음? 유사 발음. 그래서 바로 추리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who can show였어요. 사실 동사가 앞머리에 3개까지 추릴 수 있으면 조동사는 뜻이 없이 뜻이 있더라도 뒤에 동사 원형을 반드시 추리니까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인 show까지 해놨으면 show하고 과거 시제로 see의 과거 saw도 좀 발음 비슷하죠. show, saw 이름절로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써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시제가 별로다라고까지만 써도 괜찮죠. 정답은 그냥 쿨레운 진동에서 해주시고 유사 발음은 한 번에 구별되게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27번 여러분이 들었던 문제 확인해 보죠. Number 27. How did the event planner decide on the color scheme for the banquet? A, After the holidays. B, He used colours that match our logo. C, Please order more tablecloths. 악에 받쳐서 긴 거 봐, 질문. 근데 기억도 안 나고, 저 호주 오빠인지 영국 오빠인지 왜 발음 왜 저래? 발음 왜 저래? 근다고 내가 가서 발음할 수도 없고, 다시 들어보죠. 질문이 너무 악에 받쳐서 길었었어요. 앞뒤를 줄이셔야 돼요. Number 27. How did the event planner decide on the color scheme for the banquet? 줄이면 어떻게 돼요? 앞에는 2개는 줄이라 그랬죠, 여러분? How 뒤에 기억나요? How did for the banquet 이런 식으로 끝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강사야, 나는 앞뒤 중에서도 안 들리는 게 있거든? 그럼 일단 들리는 거 위주로 먼저 추리세요. 현실성 있게. How did 주어는 event planner였어요. 근데 how did였고요. A서부터 들어보죠. A, After the holidays. 망했어. After the holidays. After the holidays. 공휴일들 후에. 나 웬 말이야. After. 뭐뭐 후에죠. 이게 어떻게 해죠? 이게 어떻게 해 답이죠? After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포커스가 안 맞으면 정답 안 될 건데요. 홀리데이 이후에라고 하실 거면 최소 언젠지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걸 순간 추리시면 이거랑 어울리는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악에 맞춰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야 when의 정답도 맞춘 효과를 일타쌍피로 잡을 수가 있어. B, He used colours that match our logo. He used color that match our logo. 그 사람이 사용한 그 컬러는 우리 로고랑 어울리는 걸로 선택을 했더라고. 어떻게 했대? 이벤트 플래너가 뱅퀴 준비를. 우리 로고랑 어울리는 걸로 컬러 매칭해갖고 뭐 괜찮을 수는 있어요. 이벤트 플래너는 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너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he로 받아치는 3인칭 가능하죠. 근데 C를 좀 들어볼까요? 어차피 젠 처치 안 되는데. C, Please order more tablecloths. Please order more tablecloth. 테이블볼을 좀 더 주문해 주세요. 이 친절한 명령문. 근데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해야 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Please order. order를 더 해주세요. 그럴 거면 how did는 너무 뒷북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진행의 차근성을 물어본 건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와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명령문은 현재 시제에 좋다라는 걸 알면 더 좋게 풀 수가 있고 이런 거 정답 고르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긴 문제에서. 이벤트 플래너가 컬러 스킴을 어떻게 잡아놨어? 스킴이라고 하는 것은 플랜이라는 계획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컬러이라고 하는 건 색깔이란 뜻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중복 발음인데도 불구하고 다의어를 이용한 교회라는 작전이 아니라서 정답으로 인정을 받아버린 겁니다. 또 이벤트 플래너를 he 아니면 she로 받아치는 것도 아주 잘 된 상황이죠. 근데 A하고 C, after는 앞만 봐도 when의 정답이고 그 다음에 please도 시제가 별로구나 이렇게 잡는 겁니다. 여기서 더 진화하게 되면 제 포커스 노트는 어울리는 질문이 유추가 가능한 경우 유추도 되게끔 세팅하고 있고요. 이게 그만큼 많이 인정받는 방식이라 여러분들께서 노출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보셨다면 그래도 원조가 추천하는 방식을 꼭 배워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27번을 B로 하고서 16번이라고 하는 난데없는 번호를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6. I think I have this meeting room reserved. A, When did they take place? B, I'm so sorry. I'll be out in a minute. C, A hotel in the city center. 오답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의문문이 아니었어요. 의문문이 아니었고 I think I have this meeting room reserved 라는 평서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앞뒤를 추리면 I think reserved 이렇게 되죠. 우리는 정신머리를 똑바로 차리고 앞뒤를 추려야 됩니다. Number 16. I think I have this meeting room reserved. I think reserved. 여기 예약된 데 같은데요. A, When did they take place? 망한 거지. When did they take place? 평서문의 정답은 의문문. 이런 식으로 스킬트리 알고 있다 큰일 나는 거지. When did가 뭐예요 지금? I think, I thought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얘기했는데 왜 또 did죠?
그리고 when did they take place? 그것들이 언제 개최됐니? 라고 하기에는 I think I have this meeting room reserved 라는 풀 문장을 다 들으셨더라도 복수 명사가 필터링 된 게 어디에도 없는데 그것들이나 그들이 어디서 나오죠? 그 복수는? 그럴 리가 없는데. B. I'm so sorry. I'll be out in a minute. 어머 내 정신 좀 봐. 내가 정말 민폐로다가 I'm so sorry. 죄송해요. 제가 빨리 사라질게요. 제가 금방 나갈게요. 여기 예약된 데 같은데요. 이제 금방 나갈게요. 정답입니다. 근데 C가 별로니까 더 정답이야. C. A hotel in the city center. A hotel in the city center. 이 로버트 같은 답변 좀 보세요. 호텔이긴 호텔인데 in the city center. 센터 안에 있는 호텔. 이렇게 얘기할 거면 이건 평소문의 답은 아니죠. 시티 센터 안에 있는 호텔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이건 최소 장소를 유발했어야 합니다. 그럼 적어도 C가 정답이 되려면 최소 where이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울리는 질문이 유추가 가능하면 이렇게 요건 평소문의 정답보다는 이것으로 어울릴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보기 A는 저는 they라고 받아치는 성분이 말이 안 돼서 그 복수만 써드렸지만 이것만 써도 괜찮아요. did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물론 의미상 시제는 혼용될 땐 있지만 여기서는 안 좋다라고 바로 까치우는 힘이 생겨야 또 시험장 가서 내가 못 들은 게 나와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19번입니다. Number 19. Will Mr. Liu pick up his order or should we deliver it? A. He picked it up this morning. B. That's all right. I don't want any. C. A floral arrangement. 말이 길었는데. 근데 제가 들은 질문은 제가 여러분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 끝난 후에 간단한 숙제 업로드 아직도 숙제 업로드가 밀려서 저의 실강을 듣는 학생들은 이 강사가 진짜 숙제 업로드 안에 저녁이 와서 촬영을 하고 있을 뿐이고 이렇게 인터넷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특강을 촬영하고 있으면서 지금 밥도 먹지 못한 뭔가 지금 최고조로 달하는 상황. 그래서 제가 좀 정신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앞뒤를 추리면 기억이 나야 돼. 미스터리였다는 걸. 주어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걔네도 아니고 미스터리라는 오빠가 향연이 됐다는 것을 미스터 누구가 pick up his order 자기 오더를 픽업할 거래 아니면 우리가 딜리버를 해줘야 된대. 이런 식으로 말이 길어졌어. 너 밥 먹을 거야? 피자 먹을 거야?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or 선택 의무면 나부랭이는 원래 말을 길게 할 수가 있어. 선택권이 나열되니까. 뭐 이런 찝찝한 문장이었어요. 어찌됐건 앞뒤는 추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Number 19. Will Mr. Liu pick up his order or should we deliver it? Will Mr. Liu order? 지가 픽업하겠대? or 아니면 우리가 딜리버 해줘야 된대? A. He picked it up this morning. He picked it up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자기가 픽업해갔어. 정답입니다. 픽업 발음은 뜻이 없이 수령하다의 의미로 겹치고요. 더군다나 Mr. Liu는 누가 봐도 오빠니까 남자로 he로 받아치니까 주어도 소름 끼치게 일치하고 선택의 부분은 둘 중에 하나 골라야지 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밥 먹을래? 피자 먹을래? 학교 갈 거야?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밥이든 피자든 고르라고 아니면 라면이라도 먹어. 그래서 이렇게 선택권에서 고르는 건 중복이라고 볼 수 없고요. B 들어볼까요? B. That's all right. I don't want any. That's alright. 괜찮아요. 쿨레움. I don't want any.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 난 비구니의 삶, 무소유의 삶. 괜찮아. 나는 원하지 않아. 뭐가? Mr. Lucy가 주어였습니다. 근데 본인인 I가 필요하고 없고가 뭔 사용이 있죠? 주어가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 들어볼까? C. A floral arrangement. A floral arrangement. flower에서 나오는 floral이라고 하는 건 꽃꽂이의, 꽃의 형용사로서 arrangement, 꽃꽂이요. A floral arrangement. 이건 주어 동사인가요? 단어만 얘기한 느낌인가요? floral이 주어, arrangement가 동사가 아니라 floral 형용사, arrangement 명사. 이런 식으로 단어만 살짝이 나오는 건 여러분 보통 질문이 뭐를 저희 업체에다 뭘 준비하시려고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무슨 서비스를 주문하신 거예요? floral arrangement요. 이번 달에 문화센터에서 수업 듣는데 뭔 수업 듣는 거야? floral arrangement, 꽃꽂이 수업. 이러면 정답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단어만 나왔을 때는 what의 정답일 때가 많고요. alright, 괜찮아. 뭘 괜찮아? 그리고 내가 괜찮아야 돼? 주어 일치 안 되죠. 그래서 A로 가는 힘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A를 되게 잘 들어서 정답이라고 보시는 건 그닥 좋진 않는 것 같아요. 24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4. What time does your bus come? A. I'm walking today. B. A one-way ticket. C. It's on 34th Street. 여러분 정답 고르면 정답 고르면 안 돼. 오답을 치워야 됩니다. 정말 파트 2 이상해. 억지의 킹왕짱이지. 뭐야 얘 지금. Number 24.
What time does your bus come? 앞뒤를 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트에 썼다 치고 What time? 날리고 머릿속에 버스는 있고 What time? 날리고 Come. 몇 시에 온대? 니 버스 몇 시에 온대? A. I'm walking today. 나 오늘 걸어서 가거든. 그딴 질문은 왜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정답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가 더 구리면 B도 들어볼까요? B. A one-way ticket. A one-way ticket. 편도 티켓이요. 뭐야? 편도 티켓 달라고 할 거면은 어떤 타입으로 가실 거예요, 여행을? 무슨 티켓으로 구매하실 거예요? 이게 낫지. What time의 답은 더 아니에요, 걔는. 근데 C 들어보면 C. It's on 34th Street. It's on 31st Street. 34th, 31st, 34th. 그 가에 위치해 있어. 앞만 봐도 때려 죽여도 웨얼이야. 앞만 봐도 웨얼 가야지. 이거는 곧 죽어도 웨얼 가야 돼. 그래서 다른 거에 여지가 있는 문제는 정답될 수 있는데 다른 거에 여지조차 없는 걸 더 까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듣고. 네 버스 오늘 몇 시에 와? 오늘 걸어가는데? 이렇게 해도 정답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기계처럼 소름 끼치게 몇 시 몇 분에 도착하지? 이렇게 하면 정답 되진 않아. 그래서 정답을 A로 간 거고요. 질문이 유추가 안 되면 이렇게 X표만 치면 되는데 유추 가능하면 where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6하고 30번 듣고 마무리를 합니다. 26번 청취를 한번 해보죠. Number 26. What floor is Taffer Technologies on? A. There's a building directory behind you. B. It's mostly industrial machine parts. C. Yes, that's where we're located. C는 정말 쟤는 혹성 탈출이야. C는. 무슨 짓이야 이게 yes가. 질문의 앞머리가 do you, are you, does she 이것도 아니고 뭐로 물어본 줄 알아. Which floor, what floor 이런 식으로 where, when, who 이런 식으로 의문사로 물어보면 yes, no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How old are you? 몇 살이세요? 민망한 질문인데 No,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What time does the bus come? 버스 언제 와요? Yes, 맞죠? 이게 뭐야? Yes, no가 안 돼. 근데 질문이 Number 26. What floor is Taffer Technologies on? What floor? On. 앞뒤 치면 what floor? 중간에 회사 이름 넘어가고 on. 이거 여기 몇 층에 있어요? A. There's a building directory behind you. 너 짱나게 할래? 약간 의를 의미를 담은 거죠. There's a building directory. 빌딩 안내도 다 있잖아, 네 뒤에. 왜 나한테 물어보고 난리야. 정말 너무했다, 너는. 보지도 않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못되긴 했지만 너무 시크하긴 하지만 오답이라 보긴 힘듭니다. 근데 B는 B. It's mostly industrial machine parts. It's mostly 주로 industrial 산업계 관련 machine parts. 기계 부품이죠. 산업 공업 기계 부품이죠. 뭐야? 그럼 what floor 몇 층이냐 물어보면 안 되고 이 회사에서 주로 what 그냥 what으로 물어보는 게 낫죠. 뭐를 만드는 회사인가? 뭐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주로 machine parts죠. 이게 훨씬 멋있는데 C. Yes, 오답이지. 더 들을 필요가 없이 오답이지. 콜레음 진동. 그래서 정답은 A로 가되. 제 포커스 노트 파워테이 박기영 강사 특허방 포커스 노트를 그대로 넣으면 machine parts 해놓고 어울리는 질문은 what 정도로 하시면 더 깔끔하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what하고 what floor를 눈에 딱 보고 비교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게 좋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실제 파트는 31번까지 출제가 됩니다. 확인해 보죠. Number 30. where is the lecture being held? A. Next week works for me. B. A well-known economist. C. 그만 듣겠습니다. 정답은 C인 거에 제가 온몸에 팔다리와 다 모든 것에 전두엽, 축두엽이 다 걸려있네요. 질문이 뭐였는지는 지금 기억나시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 기억나야 되는데. Oh, I didn't think you could make it. 이거는 C였고 Number 30. Where is the lecture being held? 추려보세요. 다 들었어도. Where's held? Where held? 이거 맞죠? 앞뒤만 추리면. A. Next week works for me. 에이, Next week works for me. 영국식 중후한 발음. Next week works for me. 다음 주가 나한테 잘 작용하고 괜찮을 것 같아. 다음 주라고 할 거면 질문은 때려 죽여도 이거지. 잘못됐지. 그리고 B는 B. A well-known economist. a well-known 아주 유명한 economist 경제학자. economist, pianist 이런 식으로 st로 끝나는 발음은 사람이지. 근데 어떻게 where로 물어봐 후지. 그래서 정답을 전혀 못 들어도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A, B가 0 아니면 C로 새까맣게 마킹이 들어가는 그런 기지가 필요합니다. C를 확인해 보면 C.
Oh, I didn't think you could make it. 쓸데없는 소리를 해. 어딘지는 알려주지. 근데 보기 C가 make it 이라고 했는데 make it은 그것을 만들다 라는 수작업이 아니라 뭔가에 해내다, 어디에 가다 라는 의미로 표현되는 관용 구문입니다. 어머, 너 올지 몰랐네? 이러고 있어. 짜증나게 어딘지 알려주지. 렉처 어서 열래요. 어머, 너 렉처 올지 몰랐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답이죠. 근데 정답만 생각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내 틀을 깨잖아요. 오답을 치워버리는 게 잘하는 겁니다. 얘도 연습 가능하시면 이거까지 써드리면 더 좋겠죠. 파트2는 이런 식의 학습법이 제가 무료 강의에 오픈하기에는 저도 나름의 교수법을 많이 공개를 해드린 겁니다. 왜냐면 인터넷 강의는 어디에든 떠돌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강의 방식이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파트2를 다 오픈할지 일부만 오픈할지 생각을 했다가 많은 수강생분들, 우리 YBM 수강생분들, YBM 넷의 수험생분들이 점수에 꼭 한번 효력을 보시라고 이 방식이 좀 다소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틀리지 않게끔 특정 LC 파트를 들으시면서 너무 구간 반복을 많이 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한 번 청취에 바로 이렇게 작성도 좀 요약해서 해보시고 이런 현실성 있는 학습을 해보시고 작성 안 되는 건 스크립트 보고 발음 한번 따라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컴팩트하게 필요한 파트를 잘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파트 2를 되게 못하면 3, 4 잘해도 의미 없어요. 총점이요. 파트 2가 정말 중요한 파트라는 걸 다시 한번 구경하시고 제가 그 다음 때는 이제 파트 4를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파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할 거고요. 제 이전의 데뷔 특강 라인업의 히스토리 내역에서 파트 3, 4 강의를 다뤘던 것도 제목만 클릭하면 나올 거니까요. 보시고 또 정리해서 시험장 가서 좋은 성적을 한 방에 꼭 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좋은 데뷔 특강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